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곧 여름방학이 다가와서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보육 실습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관찰일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육 실습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찰기록법은 일화기록법인데요. 일화기록법으로 작성한 실제 사례를 제시해 드리고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화기록법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활동,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달적,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했을 때 그 행동이나 상황, 즉 일화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고 간결하게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일화기록법의 관찰 및 기록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 가지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세 번째로 관찰 대상 영유아의 말은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직접 화법으로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관찰 대상자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교사와 영유아의 말과 행동도 기록한다입니다. 이제 일화기록법으로 기록한 관찰일지 사례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장면은 오전 실내 자유놀이 시간의 쌓기 영역입니다. 관찰 기록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A가 쌓기 영역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B와 C도 와서 쌓기 영역에서 각자 블록놀이를 하였다. A가 블록놀이를 하면서 작은 동물원 노래를 불렀다. A가 동요를 반복해서 부르다가 세 번째로 동요를 부를 때 B도 작은 동물원 동요를 불렀다. A와 B가 동요를 동시에 부르다가 A가 B에게 부르지 마 라고 말했고 B는 나도 부를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 동요를 불렀다. A가 다시 B에게 부르지 마 라고 말하자 교사는 A에게 우리 친구랑 같이 불러볼까 했더니 A는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 A, B, C 3명이서 노래를 동시에 부르다가 A가 B와 C를 때리면서 때리네요. 부르지 마 라고 말한 뒤 동요를 멈추고 블록놀이만 하였다입니다. 뒷부분에 발달 영역, 요약 및 해석, 교수 계획 등이 있는데 관찰 기록에 대해서 먼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실이라고 관찰 장소를 제시를 했는데 어린이집이므로 보육실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관찰 기록에서 A와 B와 C 또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A의 표정이나 움직임과 같은 기록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블럭놀이를 하면서 A와 B, C 등 영아들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전혀 없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시된 내용은 동요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 부분과 아니다, 나도 부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 정도가 제시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전혀 없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 왜 A가 B에게 노래를 따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교사의 상호작용 기록도 부족해 보입니다. 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A가 B, C를 때릴 때 교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쌓기 영역에서 일어난 갈등 상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실습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찰자는 발달 영역에서는 사회성, 표준보육 과정에서는 사회관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서 발달을 좀 추구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A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준보육 과정에서 사회관계 영역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범주와 내용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 범주에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용으로는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또 내용 범주에서는 더불어 생활하기, 또 내용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표준보육 과정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마지막에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자는 요약 및 해석을 놀이를 하며 동요를 부르다가 친구들도 옆에서 같은 동요를 부르자 친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시를 하였는데, 친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친구에게 부르지 마라고 언어로 표현한 부분도 요약에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자는 지원 계획을 3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친구를 때렸을 때 맞은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탄을 표현을 할 때 친구를 때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즐거움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미 A는 친구에게 부르지 마라고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친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찰자가 제시한 3가지는 사회관계 영역에서 더불어 생활하기 범주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보육 과정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부분에 대한 지도 계획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 생활하기보다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에 A가 B, C에게 동요를 부르지 못하게 할 때 A의 마음, 생각, 감정을 좀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찰자가 짧은 시간 내에 작성하다 보니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추가한다면 더욱 좋은 관찰 일지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영화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실습 기간 동안 작성한 관찰 일지 사례를 공유하고 피드백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관찰 기록을 할 때 표준 교육 과정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표준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